안녕하세요. 공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모의고사 2회차 26번부터 50번까지 가보겠습니다. 26번. 결핵치료제는 단독 투여되기보다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먹어야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27번. 혈소판 수치가 저하되어 있고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투여하면 안 되는 약물은 항응고제입니다. 말 그대로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를 시키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하되어져 있으면 항응고제를 투여할 시에는 출혈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28번. 직장인 김씨가 충수돌기염 수술을 한 뒤에 유동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 지급이 되는데 미음과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동상이 걸렸을 때 응급처치로 적합한 것은 궤양이 발생할 시에는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상 부위를 마사지 할 시에는 동결된 조직이, 그러니까 이 동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차가운 곳에 있을 때 조직이 언 것을 뜻하는데 이 동결된 조직들을 마사지하게 되면 더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포시 터뜨리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찬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체온 정도의 물에 담그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 손상 시에는 회복을 위해 걷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30번. 길을 가다가 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는 직접 압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압박을 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으면 근처의 지압점을 눌러주고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지혈대를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혈대 같은 경우에는 20분 이상 지속하게 되면 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입은 학생이 대퇴골절을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부목을 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보다 긴 부목을 대어주어야 하고 또 다른 문제로는 척추가 골절되었을 때는 구조 요청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척추가 골절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손상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골절들은 먼저 부목을 대어주시면 됩니다. 치아 조직 중 치수의 특성은 되어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는 범랑질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음식물을 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치조골. 그리고 치아가 부질 때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치근막. 치아에 있어서 신경과 혈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치수. 그리고 치주 조직에 있는 치근을 감싸고 있는 부위는 백악질입니다. 보면 제 바깥에 범랑질, 상아질, 그리고 이제 신경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수가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치아 흡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부정교합 교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치아를 교정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고 나머지 설명 등은 충치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34번. 한의원에서 환자가 침을 맞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현상은 훈침입니다. 만침은 침이 구부러진 것을 뜻하고 지침은 안마 효과가 있는 침을 뜻합니다. 그리고 채침은 침이 이제 살에 붙어 있는 현상을 뜻하고 혈종은 멍이 들었을 때를 뜻합니다. 수치료법의 치료적 효과로 올바른 것은 이제 물을 이용한 것인데 물의 색이라든지 온도에 의한 자극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독과 중화작용, 진정과 대사르 증진, 진통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36번. 학생들이 급식을 하다 장, 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으로 불릴 수 있고 요즘 햄버거 식중독, 그러니까 덜 익은 고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죠. 보건교육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자 입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함께 병행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8번. 여러가지 교육을 시킬 때 가장 필요한 시기로는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기 때보다 약물이나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어떤 실행이 제일 높은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교육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결과를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번. 보건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이 중에서는 초등학생입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태도에 대한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턱스크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 친구들은 지난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잘 때도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럴 때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저희가 먼저 또 모범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은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 제1차 보건의료 사업에 의해서 알마아타 국제회의가 채택된 해는 1978년도입니다. 41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곱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방금 보기에서 본 것처럼 제공된 의료 서비스만큼 진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한 만큼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를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의 원인으로 올바르게 이어진 것은 자만병은 이제 고기압으로 바닷속에 깊게 잠수하신 분들께 자주 걸리는 질환이며 부적당한 조명은 부패증이 아니라 안구진탕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패증은 이제 석영이라고 하는 유리조각 같은 것에 의해서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VDT 증후군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말초순환이 저하되는 레이노시 병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43번.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열사병의 원인으로는 체온 중추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을 보이는데 이때는 열이 40도 이상이 되지만 이때 특징적은 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땀이 나와야 이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추지만 아예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기 때문에 발암주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처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43번. 납성분에 오랫동안 폭로되면 위험한 직종은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약은 이제 수온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했고 건전지 같은 축전진 제조에 납성분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이 납성분이 들어와서 햄 분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소변에서 코프로프로필린을 보인다든지 또는 잇몸이 붓는 치은 비대를 보이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45번 채석장에 일하면서 돌가루가 많이 생겨 규폐증이 생긴 근로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그 5가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곳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6번 물을 인공적으로 정화하는 소독법으로 할로겐유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소독한 물이 남아있는 잔여물을 우리는 잔류염소라고 합니다. 물속에 0.02 ppm 정도 남아있어야 우리 가정으로까지 넘어오는 수돗물이 소독이 잘 되어서 올 수 있다고 하죠. 기후요소 중에 습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뜻하죠. 그래서 습도는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이제 막 엄마 아빠들이 집 앞에 막 이렇게 물 뿌리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밤중과 새벽에는 제일 높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새벽에 보면 이렇게 잎사귀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의 습도가 40에서 60%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과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흔히 사용하는 우리 습도의 척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48번 국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 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의 위험 발생 시 소득과 의료를 보장해주는 체계는 사회보장체계입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체계 말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공공부조는 우리가 의료급여와 기초생활수급이 있다고 했고 그 소득보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 연금, 고용, 건강, 그리고 의료보장에 또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WHO에서 강조한 1차 보건의료의 대두가 되는 배경으로는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의료보건 차이를 극복하고자 그리고 주민들의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50번 보건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변화하기 바라는 주요 학습 영역으로는 지식, 태도,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지식을 얻으면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그 행동까지를 주요 학습 영역으로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